죽진 않아요. 심실이 이렇게 뛰면 죽는데 심방이 이렇게 뛰면 죽진 않습니다. 죽진 않는데 이게 이제 중풍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뇌경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 와 역대 진짜 많은 분들 나오셨거든요. V 할 만한 스페셜 게스트분이 자진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이제 심장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 황종민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라는 거를 알 수는 있겠어요. 지금 네. 맥북에다가 애플워치에다가 네. 심지어 지금 아이폰 케이스 저랑 똑같아요. 집에서도 맨날 TV로 이렇게 TV로요? 큰 화면으로 이렇게 방구석리를 보다 보니까 네, 와이프는 나간다고 하니까 받아줘 이렇게 하고 지금 요거 모델은 어떤 거 쓰시죠? 애플워치 7의 셀룰러고 울트라를 지금 오늘 구입하려고. 오늘 울트라 사신다고요? 네, 서울 올라온 김에. 애플스토어 그럼 가시는 건가? 제가 인증 찍어드릴게요. 애플워치 사실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쓰시죠? 누구나 다 쓰는데 운동 체크를 하면은 뭐 심박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심박수는 뭐죠? 심장이 1분 동안 수축하는 횟수죠. 아, 수추. 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박수 지금 일정 이상 간격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 정도면 정상인 거죠? 네, 제가 평균 한 80쯤 되고 60에서 100회를 우리가 정상 맥박수라고 하고 정말 비정상인 경우는 40회가 안 되면 40회? 네, 맥박이 40회가 안 되면 서맥이죠. 느리게 뛰다. 서맥? 네. 느리다. 빨리 뛰는 건 사실 그렇게 서맥처럼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헬스장에 있는 건 보통 이렇게 쥐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수치는 사실 거의 같더라고요. 네. 맥박수 측정 기능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제가 논문 쓴 것도 있어요. 애플이 제일 정확해. 논문으로 일단 검증됐다라고.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ECG? 네. 그 심전도 측정. 네. 그게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심장 질환을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편하십니다. 네. 품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 하고 쓰러지는 거.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이제 좁아지면 협심증. 협심증. 네네. 그다음에 탁 막혀가지고 피가 안 가가지고 심장이 죽으면 심근경색. 네. 그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어디든 무슨 장기든지 이제 피가 가야 되니까 혈관이니까 우리가 수도관에다가 비유를 해보자. 이 지금 심전도는 뭐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날 모니터 보고 이렇게 뭐가 드라마의 클리셰죠. 그 나오는 게 심장의 전기인 거죠. 머리는 뇌파를 만들어가지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네. 심장은 머리하고 연결은 돼 있지만 자기가 독립적으로 뛸 수 있다. 전기 시스템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뇌사 상태가 가능한 것이 머리는 이제 없어도 심장은 뛸 수 있는 거죠. 별도 시스템이라. 그렇죠. 심장이 뛰는 속도를 관장하는 전기 시스템이 있다. 그게 전기가 고장나가지고 쓸데없이 말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거를 맥박이 정확하지 않다. 부정맥. 맥박이 가스른하지 않다. 그 다음에는 또 심장병이 뭐냐? 집이 건물이 망가지는 거죠. 촉촉 짜야 되는데 힘이 빠지는 거죠. 그건 이제 심부전. 심장이 온전하지 못하다. 심장에는 전기 현상이 있다. 네, 심장의 전기를 찍는 그래프가 심전도인 거죠. 그렇구나. 애플워치에서의 이 아이콘 자체도 이 전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도 단어 자체가 그렇군요. 네, 심장의 전기를 그림으로. 개발된 지가 이제 한 1911년이니까 100년 가까이 되네요. 진짜 오래됐구나. 네, 이제 혈관이 잘 있는지 집이 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심전도다. 근데 이제 심전도를 가지고 피가 잘 가느냐, 뭐 집이 괜찮느냐를 자세하게 알 수는 없죠.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할 그렇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전도는 이제 하여튼 이 파형, 그 애플워치 보면 나오는 그 파형처럼 생겼습니다. 아, 그렇네요. 실제 저렇게 생겼구나. 네, 심장의 특정한 부분이 수축하는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 병원에 가면 찍는 게 총 심장을 12개의 카메라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를 12유도 심전도라고 그러거든요. 들고 다니는 심전도를 이제 좋네. 저런 게 있었다. 38kg가 넘는 거를 지고 다니면서. 처음 본인이 개발하셨죠. 홀터라는 분이 붙이고 집에 갔다 오는 거죠. 네, 하루나 이틀 정도. 지금은 100g, 300g 이렇게 되는 거고, 붙여야 되는 번거롭죠. 최근에 이제 급격히 발전돼가지고 전극 2개만 해가지고 훨씬 간편하게 좀 오랫동안. 그리고 기기도 좋아졌고 그렇죠. 몸도 좋아졌네요. 그러네요. 입원하면 계속 심전도를 모니터. 저게 드라마에 나오는 거? 그렇죠. 네. 환자 옆에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 할 수 있고, 뭐 기록도 되는 저 지속 감시 모델도 있고, 이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심전도 모니터 기계입니다. 네. 워치가 개발되면서 워치로 찍는 방법들도 개발이 됐고, 기종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죠. 4 이상. 그 다음에 SE가 안 됩니다. 맞아요. 심박수 측정되는데 심전도는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젊은 분들도 이제 간혹 그렇게 생명에 위독하지 않은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제 심전도를 이걸로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SE 와가지고 서로 새로 살 수도 없고. 괜찮아요. 번개장터.
바꾸면 되거든요. 건강 염려되면은 네. 이 부분을 염려해서라도 SE보다는 네. 다른 모델을 사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저도 알루미늄 쓰는데 네. 스테인리스 꼭 사실 필요 없고. 애플워치 모델들은 크라운으로 디지털 크라운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말씀해주신 전기 모양의 앱을 심전도를 켜서 이렇게 지금 나오죠. 손가락을 대라고 나오는데 대볼게요. 30초 동안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움직이시면 흔들려가지고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 뭐 지금처럼 숨도 안 쉬어야 돼요. 아주 잘 찍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네네네. 쓰셨어요. 네. 지금 동리듬이라고 나오고 그렇죠. 심방세동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네. 불규칙한 리듬 측정 이런 기능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네. 네네. 근데 이거랑 심방세동의 이런 거랑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 네. 쉽게 해주세요. 불규칙한 맥박은 SE도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SE는 된다. 심장의 전기 활동을 찍는 게 심전도고 병원에서 찍는 거는 이제 뾱뾱이로 하는 거는 12유도다. 이 스마트워치는 하나의 카메라로만 심장을 전기 현상을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유도. 네, 다르긴 다르죠. 그 아까 패치 보셨잖아요. 네네. 패치는 1유도예요. 1유도로도 뭐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제 심전도인데요. 애플워치로 심전도를 찍으면 유도 1 심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왼쪽 손, 오른쪽 손을 사용해가지고 찍는 그거랑 비슷합니다. 찍어 오시면 진료에 도움 많이 됩니다. 누르면은 네.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PDF 내보내기 요걸로 해가지고 드리면은 네,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그렇구나. 30초 동안의 심전도가 출력해서 가지고 오면 사실 제일 좋죠.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정상일 때, 그 다음에 불편할 때 찍은 거 몇 장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겠고 의사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거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심전도입니다. 판독해달라 혹은 이렇게 하시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그 심전도를 찍으실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지금도 자글자글 이렇게 찍히면 안 되고 아. 조금만 움직이면 물결이 친다든지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말하고 이러면 안 네, 된다. 네, 가만히 차분하게 짜글짜글해지네요. 그렇죠. 가만히. 예,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다시 돌아가네. 네, 자기도 리셋되고 찍히기는 잘 찍히는데 잘 찍어가지고 판독은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정맥은 꼭 나이가 젊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맥은 이제 많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40살 넘어가면 신경 써야 된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보면 좋겠네. 네, 뭐 재미삼아 한 번씩 해보고 특히 이제 유용한 분들은 이제 평소에는 잘 지내시는데 숨차고 그런 거 없는데 갑자기 한 번씩 두근거리는 거를 운동 활동이 없을 때 이상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고 심박수 알림 이런 거 네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해보면 좋겠네요. 그럴 때는 꼭 해야 되죠. 예, 알림이 왔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와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알림이 왔을 때 심전도를 찍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네. 본인이 불편한데 병원 오면 정상이에요. 이게 전기니까 전기처럼 정전되면 엉망인데 전기 들어오면 또 원래 말짱하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ECG를 해라. 그렇죠.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평소에 뭐 계속 찍을 필요는 없고. 오늘 굉장히 진짜 품격 넘치는 따끈따끈하게 추가된 거는 맞습니다. 네. 심방세동 관련된 그렇죠. 기능이거든요. 네네. 뭐 어렵진 않은데 네. 일반인 분들이 체크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일반인들이 이거 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죠. 심박수 기능이 있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심전도 기능이 있었고 둘 다 어쨌든 불규칙 맥박 알림 기능 여기 정도면 이제 일반인들도 뭐 문제가 있을 때 노티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2번 기능은 이제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입니다. 심방세동인 거를 확인하고 기능이 켜지기 때문에 이건 불규칙 맥박 알림이 없어요. 불규칙 맥박은 이제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쓸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네. 심장을 네 군데로 나눕니다. 네 군데 나누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위아래로 아래가 심실 제일 두껍잖아요. 얘가 네네. 메인 펌프예요. 얘가 짜야 이 우리가 몸이 피가 가는 거고 네. 그럼 심박은 뭐 하느냐? 심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심실이 피를 받고 내보내고 받고 내보내가 되는데 이 심방이 그 찰나에 탁 쳐가지고 심실을 좀 더 많이 채워주면 심실이 더 많은 피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심방은 보조 펌프, 심실이 메인 펌프다. 전깃줄은 머리처럼 복잡하진 않아요. 발전소랑 전깃줄 끝. 심방이 먼저 뛰고 심실이 뛰고. 그러다 보니까 전깃줄은 심방에 있습니다. 심방이 있고 이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동이라는 해부하시다가 뭐 굴처럼 생겼나 봐요. 굴동. 사이너스라고 하는데 거기가 발전소고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기줄 따라서 쭉 흘러가는 리듬을 동 리듬이라고 합니다. 동 리듬은 정상 리듬이라는 뜻이죠. 저 그 동리듬이 세임 리듬이 세임 리듬이 아니고 사이너스라는 것입니다. 네. 사이너스 노드라고 그렇죠. 모양의 으로 생긴 리듬이다? 이제 이런 뭐 결절 뭐 이렇게 있더라. 거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동리듬부터 어려워가지고. 근데 심방세동은 이제 그 심장에 전기 발전소가 있는 심방의 전기가 그냥 완전히 고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다다다다다다. 세동이라는 거는
가늘게 뛴다. 무질서하게 너무 많이 뛰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떨리고만 있는 거예요.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방은 그냥 달달달 떨리고만 있는 거죠. 아, 진짜 위험한 거네. 근데 심실이 이렇게 뛰면 그게 심장마비예요. 근데 심방은 이렇게 뛰어도 죽진 않아요. 아. 네, 죽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심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심방이 담당하는 정도가 30% 됩니다. 네, 30% 정도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생기면 금방 아시는 분도 있고 나는 건강검진 하다가 왔어 이렇게 하는 확인돼서 왔어 이런 분도 있고 죽진 않아요. 심실이 이렇게 뛰면 죽는데 심방이 이렇게 뛰면 죽진 않습니다. 죽진 않는데 이게 이제 중풍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뇌경색. 예, 왜냐하면 이게 탁탁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다다다 가늘게 떨고 있으니까 피가 이렇게 살짝 유속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피는 유속이 떨어지면 피가 굳어진다. 굳어버렸죠. 그렇죠. 머리로 가면 중풍이 되고 뇌경색이 되고 뭐 어디든지 날아가서 혈관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죽는 것만큼 치명적이네요. 그렇긴 하죠. 위험성이 어쨌든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경색이 있을 확률이 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가고 아무 병도 없는 40, 50대 이런 분들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뇌졸중 위험이랑 네. 장애 위험이. 예, 뇌졸중이 이제 한 많이 올 수 있고 뭐 5배 정도 올 수 있고 뇌경색이 크게 옵니다. 예, 혈전이 크기 때문에. 이게 건강 앱에서 심장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이렇게 심방세동 기록이라고 설정하는 화면이 되더라고요. 불규칙하게 뛰는 빈도를 파악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맥박 알림 기능이 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얘라고 하게 되면은 박동 알림이 꺼진다고 안내가 나오는데 심방세동 시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정기적으로 착용해야 이거를 쓸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부정맥은 전기 문제인데, 그러니까 전기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전되면 엉망이고 들어오면 말짱하고 왔다 갔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심방세동이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 있고 계속 심방세동이 지속성 심방세동이 있고 어쨌든 심방세동 상태인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관찰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방세동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지금 연구된 게 막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하면 또 이제 생활 요인도 그렇죠. 볼 수가 있어서 네네. 본인의 운동 시간, 수면, 체중, 알코올 섭취, 마음 그렇죠. 챙기기가 다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것들이 이제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하고 잠 많이 자고 살 빼고 술 먹지 마라. 그렇죠. 이게 최고네. 네, 그렇죠. 그리고 명상도 해라. 네. 부모님들한테는 오, 꼭 어쨌든 좋은 기능. 네. 좋은 기능이죠. 아, 네, 그렇죠. 70세 이상이면 더더욱 우리가 요즘은 중장년층들도 워낙 스마트워치에 네.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심방세동이 이렇게 있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기능이니까 그렇죠. 기존에도 병원을 다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보조적으로 뭐 해볼 수는 보는 있겠지만, 정도 네. 그런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심박수하고 ECG겠네요. 그렇죠. 그걸로 네. 평소에 모니터링을 하는 게 일단 네. 중요하겠네. 여유가 있으시면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도 좋고 불규칙한 맥박 알림을 켜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품격 있는 내용. 너무 지금 너무 좋았고 네네. 조금 더 본인이 갖고 있는 기계와 본인의 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의사분들도 환영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네. 다음번에 또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